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쫙 돋아요. 5억이라니. 5억! 액수 자체가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내 이름으로. 그것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런 큰 돈이 오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일의 발단은 정말 사소했어요. 10년지기 눈빛만 봐도 서로 뭘 원하는지 훤히 아는 오랜 친구 민수 녀석이 어느 날 술자리에서 뜬금없이 아쉬운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민호야, 내가 지금 사업 자금이 쬐끔 딸리는데 이번에 진짜 기회가 왔거든. 딱 한 번만 네 이름만 잠깐 빌려주면 안 될까? 은행에서 신용심사 때문에 그러는데 절차가 좀 까다롭잖아. 잠깐, 진짜 딱 잠깐만 대표 이름만 올려놓는 꼼수를 쓰려는 거야. 민수는 워낙 부침성 좋고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탁월한 녀석이었어요. 넉살도 좋고 특유의 친화력으로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능력이 있었죠. 게다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오랜 친구니까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래, 뭐 잠깐이라는데 친구 좋다는 게 뭐냐 하면서 너무나 쉽게 안일하게 승낙해버렸죠. 그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증이라도 받고 변호사라도 찾아가서 자문이라도 구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몰랐던 거죠. 민수를 철석같이 믿은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끔찍할지 상상조차 못한 채 저는 멍청하게 웃고만 있었죠. 민수의 검은 속내를 꿈에도 모른 채 며칠 뒤 민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번개처럼 잽싸게 서류 뭉치를 한 아름 들고 제 앞에 나타났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딱 3군데만 사인하면 모든 게 끝이야. 마치 숙제 검사를 하는 선생님처럼 정신없이 서류를 제 눈앞에 들이밀었고 저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 얼떨결에 민수가 가리키는 곳에 펜으로 꾹꾹 눌러 사인을 했죠. 뭐가 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친구 좋다는 핑계로 도장까지 냅다 쾅쾅 찍어줬죠. 지금 다시 생각하면 그때 저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친구 좋다는 그 덧없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진한 것도 죄라면 죄였을까요? 문제는 모든 게 순조롭게 잘 풀리는 듯 보였던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 뒤 늦은 밤 퇴근 후 습관처럼 통장 정리를 하다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통장에 무려 5억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 떡하니 찍혀 있는 거예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과 동시에 이게 대체 무슨 돈이야? 설마 잘못 들어온 건가? 싶어서 심장이 덜컥 정말 쿵하고 발밑으로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죠. 곧바로 거의 반사적으로 민수에게 전화해서 있는 힘껏 다그쳤어요. 야, 이민수! 내 통장에 5억이라는 돈이 왜 맘대로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냐고! 너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지? 그런데 민수는 제 격앙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태연하게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아, 그거 은행 대출금이야. 내가 융통한다고 네 명에 좀 잠깐 빌렸잖아. 아, 깜빡했네. 미안. 뭐 잠깐 네 통장 거쳐가는 일종의 통과 의뢰 같은 거야. 걱정 마.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금방 아주 깔끔하게 정리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심은커녕 오히려 더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내 이름으로 빌린 엄청난 돈이 왜 굳이 내 통장을 잠깐 거쳐가야 하는 건데? 찜찜하고 불쾌한 기분은 점점 더 거세게 몰아쳐왔죠.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하루도 편안하게 2다리 뻗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혹시라도 잘못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끊임없는 자문과 불안감에 밤새 시달렸어요. 불행한 예감은 어째서인지 항상 현실로 나타난다는 얄궂은 진리를 저는 그때 뼈저리게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결국 저의 그 끔찍한 악몽은 처참한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 그것도 평소 거래하던 담당자가 아닌 험악한 목소리의 감사팀 직원에게 다짜고짜 전화가 온 겁니다. 대표님, 귀하께서 저희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금액에 대한 상환이 현재 심각하게 연체되고 있습니다. 즉시 확인 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백지처럼 변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분명히 저에게 정말 잠깐이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지라고 수없이 강조했었는데 제 이름으로 제 동의도 없이 멋대로 빌려진 그 5억이라는 거액이 이제는 족쇄가 되어 제 발목을 콱 붙잡고 영원히 놓아주지 않을 것처럼 저를 옭아매고 있었던 거죠.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민수에게 쉴 새 없이 연락했지만 이때는 늦었습니다. 전화는 당연히 불통이었고 카톡 메시지는 읽지도 않은 채 일이 사라지지 않았죠. 녀석은 이미 모든 연락을 끊고 흔적도 없이 잠적해버린 뒤였습니다. 망연자실한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아주 제대로 사기를 당했구나. 그것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아주 친한 친구라는 작자에게. 결국 저는 5억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 씻을 수 없는 채무자 신세로 난생 처음 차디찬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TV에서나 보던 그 살벌한 공간에 제가 직접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죠. 난생 처음 가보는 법정의 그 냉랭하고 딱딱한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해 저는 그저 멍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판사님의 날카로운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에 인정사정 없이 꽂혔죠.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그 어떤 변명도 항변도 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기억 속에는 민수가 시키는 대로 민수가 가리키는 곳에 펜으로 꾹꾹 눌러 서명했던 희미한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행위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숨막히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오랜 기간 동안 제 앞에서 제 이름을 몰래 연습했고 심지어 제 독특한 서명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을 정도로 모방하는 연습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된 문제의 대출 서류에는 분명히 틀림없는 제 필체로 정교하게 위조된 사인이 버젓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건 제가 직접 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민수는 제 이름이라는 가면을 쓰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상대로 재판 결과는 너무나 뻔했어요. 저는 고스란히 5억이라는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고 제 이름 앞에는 평생 뗄 수 없는 신용불량자라는 빨간 딱지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됐죠. 대한민국의 법은 저의 억울함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어리석고 순진했던 탓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뼈저린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뢰, 그 덧없는 믿음에도 반드시 계약서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아무리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는 오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돈이 오가는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로 명확하게 남겨야만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뼈아픈 사실을요. 당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가까운 사람이 어쩌면 당신의 가장 위험한 적이자 존재일 수도 있다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합니다.